자,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할 때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마를 B라고 한답니다. 0하고 5 사이에 A가 있을 때 OB 더하기 OA, OB 더하기 AB, OB 여기에요. 이것도 그림 좀 커야 되겠는데? 그림 좀 크게. OB 더하기 OA 여기요.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꼭지점에 X좌표가 필요하겠죠? 네, 꼭지점 X좌표 축구하는 공식에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보면 네, 꼭지점 X좌표는 A로 갈 것 같아요. A, 저기다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되죠? 그럼 선분 O의 길이는 그냥 X좌표를 말하니까 A를 말하는 걸 테고 선분 OB의 길이는 A를 말하고 플러스 AB의 길이는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자, 근데 이게 교육적 기출문제라 어차피 여기서 뭐 추가 조건을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림이 안 나왔다 칩시다. 이 그림이 없어요. 여기는 내용만. 다음 주어되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A라고 하고 점 A에서 X축에 내릴 수선의 마를 B라고 했을 때 A가 저 범위 안에 있고 OA 더하기 O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림이 없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A는 양수인 게 확실하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 안 되잖아요. 만약 꼭점에 지금 그림처럼 꼭점에 Y좌표가 X 위에 있다면 이 Y좌표가 길이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 쳐봐. 이런 식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야. A는 0하고 5 사이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 있는 Y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값은 양이 아니고 음이기 때문에 길이를 계산할 때 이거 갖다 낄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림이 없으면. 근데 얘는 교육청 기출 문제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고민할 필요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없다면 이제 계산을 해야죠. 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나왔어요. 근데 A의 범위가 0 이상 5 이하야.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가로축이 H축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A를 묶어요. A 마이너스 5. 여기 0, 여기 5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그럼 A 값이 0하고 5 사이에 존재할 때는 이 함수값, 이 Y좌표는 다 양입니다. 그렇죠? H 위에 존재하니까 0하고 5 사이에는 어떤 A를 집어넣어도 모든 함수값이 양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값도 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양이니까 그냥 플러스를 갖다 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그림이 없으면 저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정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나오죠.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이거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역시. A-6.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 0하고 6. 근데 지금 그래프가 0하고 5 사이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쯤 5가 있다고 치고.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그럼 꼭지점은 0하고 6 사이에, 이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은 0과 6이 지금 X 절편값이니까 정중앙에 3이라는 꼭지점에 X좌표가 있고 3을 집어넣어서 나눈 함수값이니까 A 자리 대신에 3을 대입하면 9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설명하다가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네. 개념은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을 그때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로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죠. 이거 뭐 하셔야 돼요? 근을 직접 구해야 되니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주로 뭘 씁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쓰죠.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뭐 하나를 찾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돼. 이게 인수 정리죠. 걔를 통해서 0이 되는 값 찾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조립제법이나 3차 같은 경우는 꼭 조립제법 안 해도 사실은 뭐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그럼 x-1의 인수를 가질 테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조립제법 이렇게 1, -1, -4, 4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얘는 그래서 x제곱 네, -4가 붙겠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게 3차를 1차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몫은 2차가 될 테고 상수항이 플러스 4잖아. 그럼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해서 플러스 4가 나오려면 뒤에 -4가 붙어야 되고 그럼 여기 이제 1차항만 만들면 되거든요. 조립제법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1차항 만들 때는 여기 1차랑 여기 상수를 곱해서 -4x가 나오죠. 그렇지? 근데 벌써 -4x가 나왔잖아.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1차를 곱해서는 안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면 -4x에 뭘 덧셈 하나 뺄셈 하면 숫자가 바뀌잖아. 안 나오게 만들려면 여기 0x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0x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안 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3차를 이게 뭐 약간 애매하면 2차를 맞춰도 돼요. 2차를 만들려면 여기 뭐가 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뭐가 있다고 1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ax제곱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게 -x제곱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0이 됨에 따라 이 항이 없어지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은 남은 거는 뭐 x-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0이 되는 값 1, -2, 플러스 2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아내시거나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내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716번은 사실 인수분해를 잘못해놓은 거죠. 여기 플러스 2도 있고 오른쪽에 x도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 풀려면 가로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되는데 가로가 4개짜리는 푸는 방식이 있지만 3개짜리는 그냥 막 분배하는 거죠. 근데 그냥 막 분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짜맞춰져 있는 문제 같아요.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x-2와 여기도 x-가 보이잖아요? 그럼 x-를 묶을 수 있죠. x-2로. 그럼 묶으면 여기는 x-3, x 플러스 1에다가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배하게 되면 x-2 얘를 분배하면 x제곱 -2x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근은 얼마죠? 2예요. 근데 나머지 두 근은 이게 인수분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수분해 안 돼서 그냥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을 알파, 베타를 합시다. 그럼 얘가 감마라고 보시면 돼요. 감마는 2입니다. 그럼 여기는 8로 정의됐고요. 저것만 계산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4. 그럼 남은 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곱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제 저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뭐 무턱대고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약간 식을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저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717번도 그렇죠. 4개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건 가장 큰 걸 찾으시오.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또 조립제법 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x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네. 0이 될 것 같죠? 네. 한 번 조립제법하고 또 3차로 떨어지면 한 번 더 조립제법하고 조립제법 2번 해서 해 4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4차 방정식의 4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저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 라고 되는데 뭐 분배해도 물론 괜찮겠죠. 이거는 네, 분배를 하셔서 푸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 다 분배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4개 근이 있으니까 근데 4개 근의 근과 계수관계는 안 배웠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는 배우지만 4차까지는 이제 보통은 근과 계수관계를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풀려면 먼저 일단 조립제법을 먼저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근데 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힌트만 드릴 테니까 집에서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조립제법 하게 되면 뭐 예를 든 거야 이거는. x1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 그럼 쟤는 x-1과 조립제법 하면 이제 3차의 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이 3차에다 x에다 뭐 -1을 집어넣으면 또 0이 됐어. 그럼 얘는 x-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총 근이 4개인데 얘는 할 필요 없고 인수분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벌써 근이 2개 나온 상태니까 이 2개 근 중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두세요. 그럼 나머지 감마와 델타는 여기서 나오는 근이겠죠. 감마 델타 쓰기 귀찮으면 그냥 여기다 알파 여기 나온 건 x1을 감마로 두시고 여기 나온 건 -1을 델타로 두세요. 그럼 여기 나온 건 2개는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감마와 델타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직접 근을.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걸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쟤를 전개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를 써서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 값에다가 뒤에 남은 곱 2개를 같이 곱하시면 이제 정답이 나와요. 이거는 좀 귀찮아서 그냥 생략한 거니까 네, 힌트 드렸으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20번은 자, 720번은 모든 음의 근을 계산, 이건 치환이죠. 누가 봐도 치환인 것 같죠? 치환하시고 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 그래서 t 값은 2 또는 6이 되고 이제 집어넣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얘네를 만족하는 근 중에 음의 근을 찾으셔서 민수분해도 잘 되니까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 거고요.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이게 이제 가로가 4개짜리죠. 여기는 x 플러스 0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가로 4개짜리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묶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5x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7 치환 x제곱 플러스 5x를 t라고 둔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보면 t 플러스 7 t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원래도 돌려놓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두 허근이에요. 4차 방정식이라 일반적으로 근이 4개 나오는데 그 중에 허근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일일이 보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인수분해는 어렵고 근의 공식에 대입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죠. 보니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거 양수의 음수라 비제곱만에 4이씨 하면 이게 양 뒷가의 양수로 바뀌어서 이게 판별식 0보다 커지죠. 판별식 0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허근을 찾는 거니까 여기는 볼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겠네요.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 근 알파 베타는 여기서 출현하는 근이 될 테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가 되고 걔를 제곱한 값이니까 정답은 25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일부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25번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는 허근, 아래는 실근의 차이점이지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보기차식이죠. 근데 그나마 좀 인수분해가 잘 되는 보기차잖아요. x제곱을 t라고 두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16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뭘로 인수분해죠? 16과 1 t-1 t-16 0. 따라서 t값은 1 또는 16. x제곱이 t인데 걔가 1이거나 아니면 16이거나,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4이거나 이런 거죠. 절대값 씌워놨네요. 그럼 여기 있는 값 절대값이면 다 양수니까 플러스 1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더하기 플러스 4의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네, 그래서 이거 다 덧셈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질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랍니다. 상수 a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이게 좀 그다음 앞쪽까지는 그냥 밍숭맹숭 문제가 좀 흐릿흐릿했는데 이건 조금 애가 날카로워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 근데 서로 다른 내실근 하면 보기차식이지만 그냥 서로 다른 내실근 하면 뭐 인수분해 하든지 아니면 뭐 식을 변형해서 풀든지 그런 보기차가 될 텐데 중간에 제곱합의 개수에 지금 미지수가 박혀 있는 바람에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를 구해야 될지 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치? 난해한 문제인 그런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라고 두고 보통 문제를 풀고 이거를 4차식이 아닌 2차식의 해를 구하잖아요. 구하다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만약에 t를 구했더니 아까처럼 t값이 1, t값이 뭐 16, 아까처럼 이렇게 얘가 나왔다고 예를 듭시다. 좀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t값이 1 나왔는데 t값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t값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지만 x제곱이 마이너스 16을 만족하는 근은 실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찾기 때문에 이런 조건일 때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t값이 둘 다 뭘로 나타나야 되죠? 양의 실수 값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이해됐니? 이해 안 됐어? 그러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이거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t값이 2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 t값 2개 나온 게 지금처럼 음의 실수 2개 중에 하나라도 음의 실수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실근이 아닌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t값은 양의 실근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얘를 다시 문제에 맞게 변환시켜보면 x제곱은 1, x제곱은 1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해를 구하다 보면 부가 서로 반대인 반수가 서로 답으로 나타나요. 얘도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인 이렇게 반수가 서로 나타난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 해가 총 4개 나왔는데 하나가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플러스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4 서로 반대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를 다른 거로 두지 말고 뭐 감마나 이런 걸로 두지 말고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두면 돼요. 하나를 베타로 두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로 두면 된다는 뜻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만족할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두지 말고 이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두지 말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근을 4개를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해가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치환했다 칩시다. x제곱은
t라고 두고 저식을 정리하다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t값은 뭐랑 같으냐면 x제곱과 같은 값들이거든. 그렇지? x제곱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나 대입하게 되면 얘는 그냥 알파 제곱으로 통합이 되고 베타나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는 베타 제곱으로 통합이 되겠죠. 결론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t값은 실제로 얘네 둘을 뜻하는 겁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럼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식은 t1과 t2라고 칩시다. 두 군의 합을 계산하시오라는 뜻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 같고 그게 책에 보면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방정 t에 대한 2차 방식에 두 군의 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2a 마이너스 9가 남고 그 값이 5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2a는 14 a는 7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상반방정식 발음 좀 쉽지 않지만 상반방정식 가운데 있는 이 창을 기준으로 좌우가 절대값이 서로 같은 개수가 붙어있을 때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게 4차 아무 생각 없이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4차 방정식이라 그냥 조립제법 하면 되겠지 싶은데 뭐 저기 이거 0 만드는 알파 값을 계산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1의 약수 1분의 상수항 1의 약수 1 그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0 돼야 되는데 0이 안 되더라는 얘기지. 이거 1 집어넣으면 0 안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공식상 이렇게 집어넣어도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4개 근이 전부 다 유리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의 형태가 분수꼴로 표현됐다는 뜻은 얘를 0 만드는 근이 유리수라는 뜻인데 이 유리수 근으로 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은 근이 없는 게 아니고 유리수 근이 아닌 걸로 근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 무리수 근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4개 허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근, 그러니까 그 유리수 근이 아닌 유리수 범위를 벗어난 근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걸 공식은 지금 답이 4차를 떨어뜨려서 조립제법 못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왜 0 되는 값이 없지? 그러면 빠르게 뭘 보셔야 되냐면 혹시 이거 대칭 형태인 상반방정식인가? 그러네. 가운데 2창 좌우 상반방정식이네. 풀이법은 이게 는영이 없을 때는 앞으로 x제곱을 빼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는영이 있으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나눌 때 이게 0이 되면 안 되죠. x제곱이 0이 된다는 뜻은 x가 0이라는 뜻인데 x가 0이면 여기는 플러스 1 같은 숫자는 나타날 수 없겠죠. 근이 x에 0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x에 0이라는 근은 없기 때문에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짝지을 때 얘네들이 짝짓고 얘네들이 짝짓는 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곱셈공식 변환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플러스 7끼리 묶으면서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8은 0 쓴 다음에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6은 0이 되며 이게 인수분해가 t 플러스 1, t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다시 이걸 원래대로 돌려놔요. 인수분해 다 끝났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풀이는 방식이 두 가지요. 처음부터 아까 x제곱을 나누지 말고 x제곱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여기 x 하나 곱한 중에 x 하나 곱인 x제곱 중에 하나 x는 여기다 분배하고 하나 x는 여기다 분배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x제곱을 나눴다면 둘을 곱해도 0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이 0이 될 때 라는 뜻은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될 때고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이 0이 될 때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남은 건 여기서
실근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네. 얘는 판별식을 써보시면 0보다 작죠. 실근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0보다 큽니다. 여기서 실근이 나오네요. 그 실근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없으니 구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근의 공식, 짝수의 근의 공식,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 루트, 네, 9, 마이너스 AC, 8, 2 루트 2. 네,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3차 방정식 한 근이 2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구하시오.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서 일단 k 값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8 마이너스 4k 플러스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0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2k는 6 k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집어넣고 각각 여기다가 3이라고 숫자를 써서 넣고 3 이렇게. 나머지는 네,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또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는 0인데 얘가 지금 x값 2를 근으로 갔잖아요. 그럼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짜맞춰도 돼. 제곱. 그때 상수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이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6이 있어야 되겠죠. 2창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3x제곱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곱한 값 여기 ax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2a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곱하면 a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3x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값은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조립제법 해도 돼. 뭐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뜻이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여기서 계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랬고요. 739. 4차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잖아요. 그럼 몫이 있겠죠? 어떤 2차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x에 마이너스 1이나 x에다 루트 3을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그래서 루트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 이해되겠죠?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b 값은 3. 그렇죠?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 보기차식이죠? 네, 인수분해 잘 됩니다. 나머지 계산해서.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은 학교마다 짧으면 2차 함수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다 시험에 들어가요. 보통 여기가 시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 진도가 라기보다는 뭐 학교 행사라든지 학교 일정.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중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보통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잘 모르겠고 뭘 집어넣어서 0 만들어서 뭐 조립제법이나 아까처럼 짜맞추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저렇게 K가 나오면 보통은 짜맞추는 것보다는 조립제법이 낫긴 한데 어찌 되었든 이거 K를 지우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K를 지우는 쪽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K.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0이 만들어지죠.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조립제법을 만약 해본다면
2차, 1차,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0, 1차 항계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를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1과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네,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뜻이 크게 이제 의미가 두 가지를 간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뒤쪽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중근을 갖는 겁니다. 단 요 뒤에 있는 이 식이 여기다 쓸까요? 네. 요 식이 x값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요. x값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중근이 되면 여기 x 플러스 1, 얘도 x 플러스 1 제곱이 되면서 이건 중근이 아닌 근이 3개 겹치는 3중근이 됩니다. 중근은 근이 2개 겹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근이 3개가 나오게 되면 이건 3중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근은 x1, x1, x3 이게 중근이라고.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도 x-1로 나와요. 그럼 x1, x1, x1 근이 3개 겹치잖아? 그 3개 겹치는 거를 중근이라고 말하지 않고 얘는 3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게 중근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이라는 근이 벌써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이너스이라는 근으로 중근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3중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k 0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 여기 하나의 값이 돼요. 두 번째는 얘가 알고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앞쪽은 x 플러스 1인데 뒤쪽을 인수분해 봤더니 이게 x 플러스 1, 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두 개 근 중에 하나를 x 플러스 1 앞쪽과 겹치는 근이 나와서 이쪽에서 중근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k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관계식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 얘가 0. 따라서 k값은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k값이 2개 나왔죠. 그 k값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12분의 8에다가 12분의 마이너스 1을 덧셈하게 되면 1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앞에 한 것처럼 3차 방정식에 지금처럼 x가 아닌 또 다른 문자 k가 주어져 있으면 저거 지워야 된다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저 k가 지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집어넣을지 봐야 되는데 뭐 개수를 봐서는 1이나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죠. 근데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x에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k,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는 지워지고 그럼 나머지 숫자는 저절로 다 지워질 거예요. 4 더하기 1, 5. 5에서 5 빼면 0 되죠. 그래서 1 가지고 일단 조립제법을 합니다. 여기는 k 플러스 4,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k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저 식은 x-1 곱하기 kx 제곱 플러스 2 빼내고 k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좀 미세하지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이쪽에서 x값 1이라는 실근이 나왔으니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는구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지. 판별식, 반의 제곱, k, 이게 뭐였니?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네. k 플러스 2,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 곱하기 k 플러스 5. 걔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요. 이제 얘를 풀어주시는 거죠.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지워지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따라서 k 값은 4보다 작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합, 모든 자연수 k가 4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근 하나, 여기 근 두 개.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k는 4보다 작다. 그래서 k 값은 1, 2, 3 그들을 더하면 그들의 합은 6이다. 이게 답이 맞을 수도 있고 답지를 보면 이게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모르겠네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맞는 케이스는 운 좋은 겁니다. 재수가 좋은 거고 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답이.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뭔가 빠진 게 있거든요. 뭐가 빠졌을까요? 혹시 여기서 빠져있는 조건이 뭐예요? 답은 맞아? 혹시? 답지 있으시잖아요. 나도 답 채점 안 했으면 나도. 뭐가 빠져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게 위에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쪽에 근 두 개 나오면 근 세 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이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되 그 실근이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1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 위에 있는 저 방정식이 kx 제곱 플러스 2 가로 k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x값 중에 1이라는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1이 나오면 1이 겹치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중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해봐요. k. 그래서 1 대입하면 플러스 2k 플러스 4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되고 계산해보면 4k는 마이너스 9. 따라서 k 값은 x의 1집으로서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답에 보면 k가 4보다 작잖아요? 작아요. 원래는 이런 범위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중간에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는 빼고 답을 가야 돼요. 가다가 내려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하다 보니까 네, 이 케이스는 답은 똑같겠네요. 이렇게.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자연수는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9는 어차피 음수니까 자연수에 영향을 주는 K값은 아니라 답은 똑같지만 이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 빠뜨리고 요거 안 풀고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그럼 틀립니다. 지금은 이게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나왔지 혹시 만약에 여기는 K값을 구해봤더니 K값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K는 1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 구한 답 1, 2, 3 중에 K1을 빼놓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모르고가 미세하게 또 실력을 가늠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1등급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미세하게 이런 것 끝까지 세밀하게 다 잡아낼 수 있느냐. 왜 그러면 이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잖아. 연습할 때 푸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는 굉장히 정해진 시간에 급박하게 빠르게 문제를 긴장감 있게 볼 때는 이런 거를 평소에 잘 봤던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놓치는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또 1등급을 구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저런 거 하나에
선생님이 뭐 과도하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문제 좀 깊이 꼼꼼하게 다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저거의 값을 계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3차 반응식의 근과 계수 관계,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 3차 반응식의 세 개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로 주어져 있을 때, 세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a분의 b. 항상 모든 근의 합은 얘가 답이에요. 모든 근의 합.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모든 근의 합이야. 실근, 허근 구분 없이 모든 근의 합. 근데 모든 실근의 합할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3차 반응식에 근 3개가 모두 실근이라면 이 값과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만약 실근이 하나인데 허근이 2개야. 그러면 이 값과 실근의 합은 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잘 읽어야 돼요. 모든 실근의 합인지 모든 근의 합인지. 이거는 모든 근의 합입니다. 실근, 허근 구분 없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이건 a분의 c. 마지막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근데 저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뻔한 거예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려면 저 3차 반응식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제 분배하다 보니까 얘를 분배하면 A를 약분시키고, 어차피 A는 약분시키면 되니까 A를 약분시켜버리면 되니까 A를 약분시켜버리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저걸 분배하면 이렇게 곱셈공처럼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얘도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같은 걸 배열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고, 얘랑 얘랑 서로 같고, 얘랑 얘랑 서로 같습니다. 배열하다 보니까 이 근과 계수 관계가 그렇게 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글씨가 엉망이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고 좀 빨리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저렇게 만들어진 거라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3차 반응식 근과 계수 관계였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때 상수 PQ에 대하여 P제곱 플러스 Q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여기 있는 두 근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P 때문에 이 값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 아래에 있는 3차 방정식은 얘는 근이 3개죠. 알파, 베타, 나머지 하나, 감마. 왜 그랬냐면 위에 있는 근 2개가 아래에 있는 3차 방정식에 그대로 근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 베타 쓰고 나머지 모르는 근 하나 알파를 감마로 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P를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세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Q.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E. 이렇게 돼요. 그럼 위와 아래를 잘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보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요게 3. 따라서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죠? 그럼 감마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요 자리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근데 아까 알파 베타 얼마였죠? P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P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P 값은 구해줬고 이제 Q 값만 구하면 됩니다. Q 값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알파에다가 감마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Q. 근데 아까 알파 베타가
뭐랑 같았었냐면 P랑 같았었죠. 근데 P 값이 지금 2라고 구해졌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도 이제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Q. 근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계산하라는 뜻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지워졌네? 이렇게. 따라서 Q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타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기억나나요? 또 아무도 기억 못해 또. 나만 항상 알아주기를 바라고 니네는 내 말을 무시하고. 만약 근이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2차 방식이 얘랑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반대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계수가 거꾸로 써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알파가 근이잖아요? 알파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양변을 알파로 나눠봅니다.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봅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눠봅니다.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는 알파분의 1 B가 되고 B 알파분의 1이 되고 플러스 C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뭐라고 했었나요?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그랬죠? 여기 만약 이 방정식 근을 알파분의 1로 본다면 얘는 A 플러스 B 알파분의 1이 x니까요. x 플러스 알파분의 1이 x니까 얘는 x제곱 이렇게 되죠. 배열상 이렇게 써보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계수와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계수를 쓰니까 이렇게 거꾸로 배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차만 그런 게 아니고 3차도 동일합니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계수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세개근 알파, 베타, 감마. 근데 만약 그들의 역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는 이 3차 방정식을 역으로 작성하시오. 그러면 계수가 거꾸로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얘는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배열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는 3차 방정식이 작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무 뻔하게 답이 나왔어요. 거꾸로 쓰면 되니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그래서 a값 마이너스 1, b값 3, c값 1 이렇게 되는 문제죠.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을 몰랐다면 이 공식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풀겠죠. x세제곱 3차 방식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3차 방식 작성하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했었지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3차 방정식 작성돼야 돼요. 그죠? 3차 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이걸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쓰기도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할만해요. 이거는. 그래서 근거계승하도 곱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나 얘네는 이제 통분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제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 좀 귀찮게 만드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아까 그 규칙을 알고 있으면, 네, 뭐 바로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이건 앞쪽에 2차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었죠. 3차 방정식 동일합니다. 3차계수와 1인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네요. 어떻게 만들죠? 2차 할 때랑 똑같아요. 3차계수와 1이니까 계수는 생략하고 1의 근, 3의 근, 5의 근, 그 뒤에 뭐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죠. 남은 건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모든 근의 곱은 세 근을 곱한 값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만 필요해요. 딴 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차항 계수 1, 상수항 요거 곱해요.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6. 정답은 16 이렇게 되겠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런 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골치 아파지죠. 또 저런 것들도. 네, 이런 좀 여러 번 했어. 그치, 왜 선생님이 이 앞쪽에 2차 방식 설명할 때도 자, 이 문제는 근처에 있는 서라고에서 뭐 한 3, 4년 전쯤에 나왔었는데 연속 2개 나왔었고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운 걸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뭐 쉬운 것도 보여드리고 어려운 것도 보여드리면서 앞쪽에 2차 방식 할 때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유형을 웬만하면 뭐 대표 문제나 그 다음에 3단계 문제 제어하는 쌤이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끔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이렇게 질문 없으면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거의 유형을 다 봐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차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2번, 3번 설명 추가 없도록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좀 바뀌어서 혹시 뭐 이렇게 나온다면 F1은 2, F3은 F2는 4, F3은 6 뭐 이렇게 되는 3차 방식 그럼 또 이렇게 되잖아요. fx는 x-1, x-2, x-3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플러스 2x 이렇게 붙어야 되죠. 이거의 2배잖아.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 그럼 얘를 만약 x로 바꾸고 이것도 x로 변환하게 되면 얘도 그 x의 2배, x의 2배, x의 2배니까 이렇게 뒤에 따라 붙어야 되죠. 이런 것도 약간 요령인 겁니다. 자, 이거는, 네. 757은 풀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풀 수 있는데,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작성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전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수학에서. 당연히 성립하려면 그 당연에 맞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이겁니다. 주어되는 3차 방식의 계수가 모두 다 유리수일 때만 저렇게 무리수 근이 나오면 켤레 무리수로 근이 나오는 거고 계수가 모두 실수입니다. 그러면 한 근이 a 플러스 b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으면 나머지 한 건이 꼭 이렇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무리수라든지 다른 형태의 계수가 주어지게 되면 켤레 형태로 근이 안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맞게 풀어야 돼요. 근데 유리수란 말이 있으니까 한 근이 네,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 근데 이거 2개 말고 나머지 한 근은 근이 3개잖아. 3차 방식이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머지 한 근은 그냥 알파라고. 2개는 켤레를 갔는데 나머지 한 근까지는 켤레근이 아닐 테니까 그냥 알파라고 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게 되면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 근의 곱해합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값이죠. 그러면 곱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루트 3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알파 얘랑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얘랑 지워지고 2알파 마이너스 2 2알파 마이너스 2 걔가 네, a분의 c b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한 거죠. 아까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래서 알파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걔가 마이너스 A보다 처음에 음수, 그 다음 양수, 그 다음 음수 플러스 4.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자, 지금 AB 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AB 값 구하려면 여기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값은 0.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2를 빼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두 번째 풀이가 근이 지금 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이 총 3개 있죠. 근데 이 3개 중에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어차피 지금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 두 개 근이 요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분배하면 2차 방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를 두고 얘를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죠. x제곱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곱함값 이렇게 됐겠죠. 됐니? 그리고 보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이렇게 곱한 게 2알파. 근데 그 2알파가 여기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4.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식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남은 건 2차항계수와 1차항계수를 구하라 뜻이니까 2차항계수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제곱, 2차항계수는 0x제곱이니까 a값은 0이 된 거고 1차항계수는 여기 1차항, 여기 상수항, 여기 1차항, 마이너스 4x 여기 1차항,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x 합치면 마이너스 6x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올 수도 있어요. 풀이를 일반적으로 두 개로 많이 가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잘 골라서 잘 풀어주시면 되고 말했듯이 이제 회피 능력이 있으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한 번은 이렇게 풀고 한 번은 저렇게 풀고 좀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푸실 테니까. 그렇고 네, 이 문제인가요? 마지막?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이렇게 주어졌죠? 가는 1-4 있는 3차 반응식 PX의 근이랍니다. PX를 1차식 X-1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 이거는 밑에 건 좀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요. 재수가 0이 된 X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 4랑 같아진다가 되고 가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해담아 아프니? 머리 아파? 여기 잘 봐야지. 가는 이게 3창의 개수가 1이죠. 근데 한 근이 1-i가 여기 방정식 근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 나머지 한 근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붙어 있잖아요. 세 실수 ABC. 그럼 개수가 실수이면 근은 켤레 복소수 형태로 주어진다. 됐죠? 그럼 얘네 들어가도 PX를 적당히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배웠던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어도 물론 괜찮은데 이건 근과 개수의 관계 풀기는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이쪽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작성하는 요령으로 그럼 x-알파로 갈 테고 얘네 둘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죠. x 제곱한 다음에 두 근을 더하면 2 거기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곱한 값 상수인데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2 이렇게 px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써먹으면 되겠네요. p1의 값이 4. 좌변 4. x에 1 대입하게 되면 1-알파.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얘는 곱하기 1.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px는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이고 f 마이너스 2 여기 분배해야 되는구나. ABC를 찾아야 되니까 분배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4. C 값은 마이너스 6인가요? 맞게 쓴 거 맞니? 2창 마이너스 2x, 3x 맞고
1창 2x 마이너스 6x 맞고 상수항 플러스 맞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ABC 최고차함수가 1인 3차 방정식 ABC 얘를 세근으로 한답니다. 세근. 그럼 얘를 세근으로 하면 3차 계수 1인 거니까 f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플러스 6. f-1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8. 이렇게, 여기를 잘못 계산했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2, 4, 네,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근과 계선 관계보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근을 통해서, 켤레근을 통해서 두 개 켤레근으로 2차식을 작성하는 요령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대로 풀이는 하나를 기억하지 말고 회피 능력으로 다른 거를 기억해야 저렇게 복잡한 문제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분 쉬시고 바로 5분 끝나고 나면 여기 안 한 사람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이 프린트나 전 교재 안 한 거 있으면 그거 마무리 해놓고 새 프린트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이거 다 끝나신 분들은 아니죠? 아까 줬죠? 다 끝나신 분 줬으니까 네. 채점하시고 틀린 고치시고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복습하시고 그리고 각자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요. 잠깐 쉴게요.